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될 수순입니다.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를. 이게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를 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비도 주룩주룩 내리네요. 저도 참 어떤 분처럼 눈물도 좀 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개혁 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직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여당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게 어딨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거냐 저는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의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다시피 한국 정치의 어쩌면 축소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5인 합의제 기구였는데 이 임원을 추천을 해도 그것을 임명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인으로 그냥 쭉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불법, 위법, 편법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대선에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를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무슨 공영방송이니 공정성이니 중립성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누가 봐도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방통위 운영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아졌고 특히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을 좌파다 뭐 이래 가면서 사실상 진영에 어울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했던 일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7인 기구로 다시 재출범을 하는 것이고 또 미디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지금 앞서서 이진숙 위원장처럼 이 진영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할 경우에는 좀 국민들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야당도 그런 것들을 결기로 해서 다시 또 민주당에 역공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이 방통위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훨씬 더 꾀하라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방송이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방송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점을 자신은 안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국민의 방송, 국민의 언론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다. 그 점에 역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기능 그리고 이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 어떤 기능으로 달라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 논의가 주로 돼야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부터도 이진숙 위원장에게 집중해왔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이런 반응들을 내놨는데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와 SNS 글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울컥해졌는데요.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울컥할 정도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까지 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이제 마음 내킨 대로 빵도 잡수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당이 진짜 이 어떤 법안에 집중한 것이 맞느냐,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만약에 방통위원장을 그만뒀다면 지금 이렇게 방미통일법을 새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보지 않았을 광경입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면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법의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 개정입니다. 일정한 부분만 손을 대서 새로운 법의 취지를 담는 거죠. 지금 이 방미통일은요,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권한 조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설치법,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요, 대통령이 직접 직권 면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못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직권 남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런 국가적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추출법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은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안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법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능을 더 추가가 하게 되는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됩니까?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구멍이 너무 많다, 허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은 또 역시나 이진숙 위원장으로 받아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야의 이 방송통신 미디어 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이견이 극단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뭐 여당의 논리는 여당의 논리대로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방송통신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일부 미디어 정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부가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이원화돼 있으니 이번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해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자. 예. 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임명이 안 됐을 때 거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7인 체제로 좀 유연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건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요. 반대에 있는 야당이나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신 한 사람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너무 길게 남아있다 보니까 자신을 물러나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자기를 숙청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진석 위원장이 자신의 이 해임에 또는 사실상 자동 면직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여지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여지는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방통위가 방미통위가 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예.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관할해야 되는 방송 정책이 한 기구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유선 방송이나 홈쇼핑 방송은 또 과기정통부의 이 관할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상의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방송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서 그것을 방통위 관할로 그래서 이제 미디어란 표현도 들어가서 같이 통할하도록 하자.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이제 상임 비상임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여야 몫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4대 3으로 좀 넓혀서 다시는 뭐 2인 체제로 계속해서 가서 사실상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이제 인원수를 늘렸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부칙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신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이제 징계 사유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관직이고 정무직이다 보니까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칙에 들어간 부분이 헌법 소원까지 갔을 때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통위 기능만 한 번 더 짚어보면 이것을 그러면 방통이라는 이름에서 기능을 확대할
개정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주진 이제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개정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제 미디어라고. 왜냐하면 이 설치의 근거 법령의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 이러려면 이제 개정이 아니라 이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그렇게 예. 선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